자, 드론 분류. 이 드론 분류는 앞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요 25km 이하는 주종사 자식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25km 초과도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인증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드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동 거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거 안 내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 기체도 장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되고 다 일련 번호를 붙여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모든 드론은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항공 촬영을 하려면 국방부 허가가 필요하다. 뭐 사실 이런 간단한 데서 촬영하는데 누가 국방부 허가를 받겠습니다. 근데 군에 가까이 있는 파트라든가 이런 쪽 그런 데서 촬영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법이 강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군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는 군시설을 촬영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고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론 분류가 이제 고도에 따라서 이제 나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에 따라서 고정이, 회전이, 혼합형 이렇게 이제 픽스드 윙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픽스드 윙 고정이 주로 이제 날개 픽스드 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형 구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익은 로터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싱글 로터, 멀티 로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요 프로펠러 멀티 로터하고 픽스드 윙하고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은 수직 이착륙이 됩니다. 드론처럼. 그리고 비행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공을 할 수 있는 픽스드 윙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룬형은 이제 풍선 형태가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싱글로터는 프로펠러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항공 촬영한다 그러면 이 프로펠러형의 그 무인 항공기를 많이 썼죠. 그리고 자격증도 요 프로펠러형하고 멀티로터형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요 싱글로터형은 또 드론 그러니까 자격증이 별도로 또 따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얘가 옛날에는 싱글로터 드론이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요 드론이 이제 멀티로터의 드론이 탄생하면서 주로 이쪽으로 모양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쿼드콥터의 형태는 회전익, 그 다음에 멀티로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보였는데 이 번호는 우리 프로펠러 이 모터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기에 꽂는 순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그냥 막 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 이 방향은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전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회전 방향과 프로펠러의 번호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개수가 2개냐, 3개냐, 5개냐, 6개냐, 8개냐 이렇게 각각 분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얘는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이게 같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으로는 또 같은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비행 원리인데요. 헬리콥터는 이렇게 이제 싱글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가 하나가 돌죠. 이 프로펠러가 한쪽으로만 돕니다. 근데 그냥 평면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블레이드의 방향, 그 프로펠러의 날각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꼬리 로터를 돌려서 이제 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이 뭐야, 요 헬리콥터가 전체가 다 돌아버립니다. 빙빙 돌죠. 그래서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뒤에 있는 로터가 깨지면 이 그 기체가 돌아버려요. 이렇게 한 바퀴씩 회전하죠. 요 회전하는 걸 잡아주는 게 얘 뒤에 꼬리 로터죠. 꼬리 로터에 바람을 불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쭉 고정되게 되죠. 그리고 이 브레이드를 각을 조절해서 방향을 결정하죠. 왼쪽 오른쪽 전진 후진 이렇게. 그래서 이 쿼드커터 중에서 이제 비행체에 적용되는 주로 힘은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우리는 이제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력이 세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은 밑으로 내려지겠죠. 당연히 지구 표면 쪽으로. 중력은 이제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하고 중력이 같으면 얘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기체가. 양력이 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중력이 커버리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력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공기를 밀어내는 힘. 공기를 밀면서 쭉 앞으로 추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력은 앞으로 가는 거에 반한 공기의 방향의 힘, 공기에 의한 방해 힘, 항력이죠. 항력이 크면 당연히 앞으로 못 가죠. 추진보다는 항력이 크면 거의 서 있게 되는 거고요. 못 가고. 추력하고 항력이 비슷하면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기체가. 추력이 크면 전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력이 크면 못 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양력의 크기를 조절해서 상하 제자리 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터의 전면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서 추력의 크기를 제어해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 이 로터를 가지고 이제 비행체 같은 경우는 로터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서 추력 크기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그거를 로터의 회전면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서 구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쿼드콥터 동작 원리고요. 쿼드콥터의 각 로터의 회전에 따른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요, 반대로 회전하고 해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얘가 빠르면 상승하는 거고요. 이 속도가 늦으면 하강하게 되는 거죠.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이제 속도가 늦어지면 하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진 할 때는 뒤에 쪽이 속도가 빠르고 이게 낮으면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쪽으로 기울어지고요. 뒤쪽이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수평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지겠죠. 각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로 보면 얘를 기점으로 얘가 낮고 높은 거죠. 얘를 이제 옆면으로 옆으로 보면 이렇게 평면이다 보면 프로펠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프로펠러, 이쪽이 프로펠러. 측면에서 온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죠? 한쪽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이 이쪽이 바람이 더 세고 이쪽 바람이 낮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늦으면 이제 각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프로펠러는 이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가겠죠. 뒤로 후진. 그 다음에 좌회전. 자, 좌회전입니다. 프로펠러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약하면 프로펠러 방향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느 쪽이 더 빨리 도느냐의 차이죠. 이쪽이 빨리 돌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이 빨리 돌면 반대로 가는 거고. 우진, 좌진. 반대로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그 다음 회전은 대각선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쪽이 빠르면 이렇게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늦으면 이렇게 회전. 그 다음에 이쪽이 대각선으로 빠르면 회전이 이렇게 회전 방향.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이건 우리가 요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용어는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토크가 어느 쪽이 세느냐에 따라서 얘가 비행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행하면서 얘가 뭐 역방향으로 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펠러의 속도를 변화를 주면서 얘가 전진할 건지 후진할 건지 좌회전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자격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초경량 멀티 콥터 조종 자격증이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당연히 국토부 주관은 국토부고요.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을 해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운전면허증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자동차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 그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경우 자격증 개정도 관리도 다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드론 자격증 취소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학과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학과 시험 40문항인데 7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비행 경력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비행 경력증이 필요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봐야 하는데 얘는 특이한 게 비행 경력증이 필요하더라. 요즘 운전면허증도 운전 시외에 운전한 경력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그게 필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그 다음에 구술시험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웃기게 또 여기서 한 가지 실기시험만 보면 되는데 실기시험장에서 구두시험도 봐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두 가지를 합격을 해야만 얘도 자격증이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조종사 자격증이고요. 이게 이제 약간 세분화돼서 12km 이하도 이제 우리 운전면허증에 보면 1종, 2종 이렇게 나뉘듯이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드론의 이제 구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드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거를 좀 알아보자 이거죠. 드론은 이제 본체를 보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일체형과 조립형, 접이식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R큐브 드론이라는 드론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반 드론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메인 프레임, 그 다음에 모터 프레임, 클램프 프레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메인 프레임은 주로 이제 FC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플라이트 컨트롤의 약자고요. ESC 그리고 ESC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일렉트로 스피드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드론에서는 제어 장치 중에는. 그 다음에 수신기 장착 모터 프레임과 연결을 하고요. 모터 프레임은 이제 전체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 크레임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기는 주로 이제 드론을 조종하는 원격 조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신기하고 송신기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레버나 스위치를 가지고 조종을 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CS라고 하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론을 조정을 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가지예요. 손으로 조작해서 직접 제어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이제 어플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구성은 주로 이제 요 FC가 이제 핵심이에요. FC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개념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요 FC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드론의 안정도라든가 이런 게 다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오픈소스고요. 오픈소스다 보니까 누구나 다 저 보드를 직접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수정해서 자기만의 보드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드론 비행에 있어서 각 장치들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센서, 그리고 이제 입출력 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핀들이 있죠. 이 핀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외부에 확장을 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리베로 파일럿이라는 FC이고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오픈소스의 FC를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 잘 수정을 해서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창조해낸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가공해서 더 좀 안정도 있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들은 다 빼버리고 실제 초보자들이나 누가 드론을 쉽게 만들어서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수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저렇게 커버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도 잘 만났고, 그 다음에 타켓을 촬영용으로 좀 맞춰서 했다는 거. 초기에 항공 촬영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데, 그거를 드론을 가지고 촬영하는 시장을 얘들이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죠. 중국의 싼 제조, 그 다음에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 그 다음에 소형화,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저 공개된 FC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쓸 수 있는 그런 보드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얘들이 한 큰 획을 그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DJI라는 중국 회사만한 그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DJI가 제일 많이 이제 확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은 드론을 매일 날려본대요. 그래서 매일 날리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질 않아요. 가끔 떨어집니다. 혹은 이제 집을 나가요. 내가 조종하다가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구성은 아까 했던 FC인데 FC 내부에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FC
FC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앞전에 그 이제 얘기했던 수신기, 그러니까 조종기 있죠, 조종기, 수신기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C 변속기도 연결이 돼서 변속기의 모터를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요 FC가 한다. 그리고 그 내부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의 신호를 분석을 해서 안전한 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C 내장 센서는 주로 이제 드론의 속도라든가 방향, 고도, 동작,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자이로 센서, 그 다음에 이제 기압 센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이로 센서는 이 기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입출력 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들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나 그 다음에 조종기로 받은 송출된 신호를 받아서 모터를 다양하게 제어하기 위한 그런 핀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핀이 또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FC의 그 사이즈, 그 형태에 따라서 그 핀들도 다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터 구성은 앞전에 얘기했던 ESC라는 보드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신호를 받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제어 신호는 FC에서 받고요. 모터의 전원은 별도로 배터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신호를 제어하는 거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압을 제어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는 ESC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터는 주로 브러시레스 모터를 씁니다. 브러시레스는 이제 브러시가 없는 모터고요. 반영구적이죠.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빨리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C가 있는데요. ESC는 배터리에서 보내는 전기 신호를 조절해서 배터리하고 연결하는데요. 연결한 배터리 전압을 조절해서 모터 속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FC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터와 ESC는 드론의 중량이나 형태를 고려해서 적합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모터하고 ESC라고 하는 것은 드론의 전체 중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은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다 비슷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